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인체 내부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며 여러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대사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간 질환이 한참 진행된 후에 이상을 느껴 더 위험합니다. 간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신진대사, 건강한 순환, 호르몬 균형, 깨끗한 혈액과 자연스러운 소화가 불가능해지는데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음주입니다. 알코올 간 질환에서 가장 흔한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술을 과도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크게 이상이 없으면 계속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음주를 지속하면 간염 및 간경화로 진행되며 크게는 간암까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법은 누구나 아는 금주인데요. 금주를 하게 되면 발병 위험이 크게 진행되더라도 지방간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4주에서 8주가 지나면 간에서 지방이 없어지며 그 이상 금주를 하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술과 관계없이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이 많이 합성되거나 잘 배출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소아 청소년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위험한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마찬가지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질환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지방간을 관리하고 없애기 위한 치료약은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음주 습관, 체중 감량, 식이 습관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지방간 질환 개선의 열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공복에 먹으면 간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첫 번째로는 과도한 음주는 금물입니다. 술은 입을 통해 위와 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여기서 흡수된 알코올은 몸속 혈액에 녹아 있는데 이 혈액이 허파로도 가기 때문에 숨을 내쉴 때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음주 섭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영양가가 없는 술은 지방 대사를 왜곡하여 간의 지방을 축전시키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물질들이 간을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은 마신 알코올 양에 관계가 있으며 술의 종류에는 무관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에는 술을 끊거나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인데 불필요한 약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비타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추출물도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영양제들도 여러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성분이 여러 개 겹치게 되면 간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처방된 양약과 한약, 건강보조식품과 생약 등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혈관이 수축하면 간세포에 대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간이 저산소성 손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근래에는 스트레스 반응 시 분비되는 호르몬 등이 간에 다양한 생리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연구팀은 영국인 16만 6천 명의 건강 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간질환 발병 사이에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연구팀 톰 러스 박사는 이번 연구는 정신과 신체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과 심리적 고통이 육체적 웰빙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진 환자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간염증과 섬유화가 증가된다고 하며 만성 감염 자체가 환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잘 먹는 것은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가 많은 채소, 과일, 곡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대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간 건강에 좋지 않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걷기, 달리기, 수영, 등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간의 해독력과 노폐물 대사 기능이 좋아집니다. 간을 살리는 음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공복에 먹으면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지치고 병든 간을 살리는 부추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의서에는 부추는 간의 채소라 하여 김치를 만들어 섭취하면 좋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간에 좋은 음식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발암물질,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켜 간에 쌓인 독소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액순환,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는 부추, 사과, 요거트입니다. 부추는 깨끗하게 씻어 4등분으로 썰어주고 사과는 껍질째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컵에 부추와 사과, 요거트를 부어주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주스에 생강을 살짝 넣어주면 간을 해독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부추 주스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며 식전에 먹는 것이 좋으며 사과 대신 간 기능에 좋은 포도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부정맥이나 저혈압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부추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체 내 면역체계 이상으로 관절과 관절을 둘러싼 근육, 인대, 혈관 등의 염증을 일으키며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6배나 더 잘 걸리며 주로 30대 중반부터 50대 사이의 발병률이 높으나 어느 연령대에서도 걸릴 수 있는데요. 발병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나 대체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증상은 몇 주간 피곤하며 미열이 나고 기운이 없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은근히 아프다가 관절이 붓고 관절통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양쪽이 대칭으로 같이 아프고 손, 손목, 팔꿈치, 어깨, 발, 발목, 무릎 등이 부으며 열이 나며 아프고 벌겋게 됩니다. 오래 진전될 경우 손가락, 손목,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형태가 뒤틀리게 되어 방치하게 되면 혼자서 생활하기도 어려워지게 되죠. 이렇게나 무서운 관절염, 감자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온 국민의 대표 간식거리인 감자는 출출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 쪄먹거나 반찬이나 국 등으로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해서 먹는 감자가 아닌 감자를 생즙으로 마셔야 관절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감자 생즙이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이유는 감자 속의 퀘르세틴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발간된 동물학 저널에서 논문을 통해 감자 속의 퀘르세틴은 소방수가 불을 끄듯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과정을 차단시키며 세포가 산화돼 녹슬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감자는 고알칼리 성분과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는 산성으로 변한 관절염 환자의 상태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하여 감자의 퀘르세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가능한 생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의 자연요법 의사 포겔 박사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엔 아침, 점심, 식사 전과 취침 전에 매일 감자즙을 마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껍질을 깎은 신선한 감자를 사용하며 3주에서 6주 정도 즙을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단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녹말을 가라앉힌 뒤 국물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있으므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녹변한 부분은 제거하고 싱싱한 감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감자는 고알칼리 성분과 각종 미네랄,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는 산성으로 변한 관절염 환자의 상태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외에 감자를 먹을 뿐만 아니라 감자를 갈아 밀가루와 2대1 비율로 섞어 거즈 한 면에 감자 반죽을 잼 바르듯 올려준 뒤 반으로 접어 염증이 나서 붓고 열이 나는 관절에 냉찜질을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여 무릎에 무리가 되는 하중을 줄여주고 관절이 아프지 않으려면 일단 전신 건강이 좋아지는 게 우선이니 음식을 섭취할 때 가능한 편식하지 않고 건강 식단으로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끊어보시고 설탕이나 가공식품 등은 사람에 따라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유전성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발병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것을 느끼게 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종을 켜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